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님의 토르의 첫 번째 의상이 제 작업이고요. 패스트, 이렇게 마른 체형을 뚱뚱하게 보이는 특수 의상을 말하는데 그 패스트 작업도 제 작품이고요. 사이클론이라는 캐릭터의 특수 의상도 제 작품입니다.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지금은 왼쪽 다리를 살짝 절어요. 세간에서 말하는 장애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자가 세 개가 있어요. 장애자, 여자, 고졸자. 근데 여기 오니까 한국에 없던 게 한 가지가 새로 생겨요. 뭘까요? 외국인 노동자.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네사리, 한국 이름은 이미경이고요. 저처럼 이렇게 작고 뚱뚱한 아줌마가 왜 이런 데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할리우드에서 영화 특수의상을 제작하는 슈퍼스투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20년 차 특수의상 디자이너예요. 여기서는 스페셜티 커스텀 패브리케이터라고 하는데 직업 이름이 엄청 생소하시죠? 현지 미국인들도 생소해하는 직업이고요. 저도 처음엔 이런 직업이 있었어? 했었네요. 몇 가지 대표작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님의 토르의 첫 번째 의상이 제 작업이고요. 얼마 전에 게리 올드만 님이 윈스턴 처칠로 나온 더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에서 패스트, 이렇게 마른 체형을 뚱뚱하게 보이는 특수 의상을 말하는데 그 패스트 작업도 제 작품이고요. 참고로 지 몸에는 패스트가 아니라 제 체형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게리 올드만님 골수 팬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쪽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일 하시는 프로들은 일할 때 사심을 드러내거나 사인이나 사진을 부탁드려서 일의 흐름을 깨는 일을 금기시하는 게 불문율인데 피팅 하시면서 패스트 입어보시고는 이건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일세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말씀을 드렸죠. 저 원래 선생님 찐 팬이라 지금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선생님도 모르실 거예요 했더니 선뜻 선생님이 그래 그럼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야겠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수 의상 제작자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딱 한 장 할리우드 배우랑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 더 다키스트 아워를 찍고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크리스찬 베일님의 더 바이스란 작품에서 패스트를 맡게 됐었는데 그분이 또 일을 못 하시면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라 저도 잔뜩 긴장을 하고 거길 갔는데 저 딱 보시자마자 바네사리 어제 게리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바네사가 만든 패스트면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믿고 맡기라고 하시더라고. 잘 부탁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베일님이랑 일하면서 이렇게 선정 50점 따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베네핏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많이들 보신 것 같은데 그 DC 유니버스 중에 블랙 아담이라는 영화의 사이클론이라는 캐릭터의 특수 의상도 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들면서 재미있었던 의상인데요. 원래 사이클론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캐릭터라 우리가 진짜 낙하산을 군부대에서 용품점 가서 구입을 해서 염색을 한 다음에 그걸 잘라서 옷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영화 의상 전체 디자인 맡았던 분이 컬트 앤 바트라고 팀으로 일하는 남성 듀오 디자이너인데요. 저랑 팀워크가 아주 좋았었어서 작업은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근데 이렇게 캐릭터 보시면 이렇게 퍼프 소매라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는 의상이 있는데 그거를 영화 감독님 이름은 자움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컬트 바트는 셋이 똘똘 뭉쳐서 사이클론 퍼프 소매가 대세다, 이 뽕이 대세다, 슈퍼히어로도 어깨에 힘줄 수 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실갱이를 벌인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감독님을 이겨서 뽕도 지켜냈고요.
이렇게 작품들이 하나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도 가득하고 좋은 추억도 많고 가끔 팬심 채울 기회도 있어요. 저 이래봬도 크리스 햄스워드 팔뚝에 매달려 본 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항상 즐겁게 일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하고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든요. 아마 처음에 저 올라올 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지금은 왼쪽 다리를 살짝 절어요. 그 세간에서 말하는 장애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직업을 아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원래는 헤어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미대에 가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위암으로 투병을 하시게 되면서 가세도 기울었고 그렇다고 또 제가 4년 전에 장학금을 탈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바로 직업 정선에 뛰어들자 해서 기술을 배웠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채용이 됐었는데 그게 면접 때 제가 다리를 저는 걸 못 보신 거예요. 그러고는 일하는 도중에 제가 장애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바로 다음 날 해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툼한 위로금이랑 함께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채용 인원을 잘못 알아서 저를 더 뽑았다고 누가 봐도 거짓말을 변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분들 왜 사자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딱 한 끗 차이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자자가 3개가 있어요. 장애자, 여자, 고졸자. 이렇게 3개가 되면은요. 한국에서는 그 진짜 높은 허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5자로 요약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나는 피해자야.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때부터 방법을 모색을 했어요. 정보를 수집했죠. 내가 사회적 약자여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가족이 전부 다 결심을 한 거예요. 미국에를 가자. 그러면 적어도 장애나 학력이 걸림돌이 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진짜 미국에를 왔더니 장애도 학력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 오니까 한국에 없던 게 한 가지가 새로 생겨요. 뭘까요? 외국인 노동자. 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 장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저도 여기 처음 와서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자바 시장에서 한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패턴사도 되고 남편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한 8년쯤 일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한 달을 쉬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건강해지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영화 특수의상 제작 스튜디오에서 인턴을 모집하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렇게 영화의상 필드에서 인턴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번엔 외국인 노동자라는 허들을 넘어야 되잖아요. 영어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는 부분은 노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기로 해요. 이렇게 You mean like this? 이러면 저하고 그림을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그래 맞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면서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더 지시사항 같은 거를 노트하는 더블 체크하는 그런 좋은 작업 습관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잘 못 알아듣는 일은 같은 영어를 쓰는 자기들끼리도 허다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어가 아닌 거였어요. 저는 제 영어인 줄 알았거든요. 이때가 제가 33인가 4인가 그랬을 거예요. 얼마 전에 트위터를 보니까 그 한국 젊은 유명한 분이 20대에 내가 이런 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써서 올린 거를 봤는데 그걸 본 많은 젊은 분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조바심 내고 20대에 뭔가 이루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것처럼 막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길래 저도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도 제가 사랑하는 인생 직업도 다 30이 넘어서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바심 내지 마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한국 분들이 안 그래도 성격이 급하셔서 특히 주위에 자기랑 비교되는 분들이 보이면 더 자기 자신이 낙오된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페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하다 보면 기회라는 거는 분명히 오고요. 단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는 잘 하고 계셔야겠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그 숙제 있잖아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국 교육이 좀 주입식이라 우리가 숙제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항상 숙제를 해요. 그 감독님의 지난 작품들, 취향, 장점 그런 걸 파악을 하고, 배우분들은 그 주변 인물들은 어떤 분인지 이거에 관한 공부를 하고요. 대본이 만약에 저한테 주어질 경우에는 내용도 파악하고 질문지를 작성을 하고요. 이보다 더 많은 준비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서 준비를 해가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 미팅 테이블 위에 이렇게 달달한 스낵까지 딱 준비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달달한 게 들어가면 굉장히 긍정적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딱 해가면 그 질문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아무리 큰 메이저 스튜디오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미팅에 임할 수가 있어요. 무서울 게 없거든요. 무섭고 자신이 없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 독립한 지 한 5년, 얼추 10년 돼가나? 그렇고요. 아카데미 수상작 한 2편 되고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작품 일회가 종종 오고 해요. 그래서 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몸도 좀 힘들기는 해도 여전히 즐겁게 밤샘 작업도 하고요. 최근에는 3D 프린팅 공부도 시작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젊은 분들, 그리고 혹시 내가 늦은 건 아닌지 고민을 하시는 중년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기회는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숙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응원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이었습니다.